온수 매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온수 보일러를 바닥이 딱딱한 곳에 설치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전도 스위치라고 이 스위치가 눌려져 있어야지만 전원이 공급됩니다. 통상 매달아서 쓸 경우는 이렇게 가려서 막아준 다음 공중에 띄워서 써도 상관이 없거든요. 보통 이 정도 상태로 놓고 사용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선 매트와 보일러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보일러의 출수 부분, 이쪽 부분이 출수 부분이고 여기가 입수 부분입니다. 지금은 보조 펌프라는 것이 달려 있어서 가려져 있지만 좀 이따가 보조 펌프 사용 방법은 따로 안내해 드릴 것이고요. 우선 매트의 좌우 상관없이 아무 선이나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고 보일러의 전원선을 연결해 줘야 되는데, 참고로 이 선은 보조 펌프의 전원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쪽을 빼두시고요. 이렇게 생긴 전원을 연결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이 부족하다는 표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럴 때 뚜껑을 열고 처음 물을 부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물을 부어주면 내부에 물이 어느 정도 차서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제로라는 물 부족 표시가 없어질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한 번을 누르면 AU 오토 표시인데요, 자동으로 들어가는 상태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물이 매트로 쭉 보내기 때문에 물이 부족해져서 다시 물 부족 경고음이 뜨거든요. 이럴 땐 매트에 물이 채워질 때까지 천천히 부어주면서 물을 채워줍니다. 대략 온수 보일러는 300ml 정도 되고 매트에는 300에서 500ml 정도가 돼서 대략 다 넣으려고 그러면 800ml, 쉽게 얘기해서 1리터가 조금 안 되게 들어갑니다. 온수 매트의 작동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켜게 되면 자동이 나오게 되고, 전원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수동 모드가 돼서 숫자가 21, 아주 이렇게 해서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숫자가 21로 바뀌면서 수동 모드가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취침을 해서 슬립의 약자 SL이 뜨게 되어 있고요. 한 번 더 누르면 꺼집니다. 정확하게는 대기 상태인데 보통 꺼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경우에는 불이 이렇게 살짝 들어와 있는데 이게 전기가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대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 자동에서의 사용 방법, 수동에서의 사용 방법을 다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한번 누르면 이렇게 띠디딕 소리와 함께 AU가 뜨게 되고 자동이 되는데, 이 모드는 이 주변에 있는 온도를 자기가 판단을 해서 알맞게끔 온도를 설정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적당하게 따뜻한 정도만 느끼시는 분들은 이 모드도 괜찮은데요, 겨울철이나 이렇게 되면 좀 많이 춥다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수동 모드를 알려드리는데, 이 전원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숫자로 바뀌면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렇게 온도를 55도 또는 가장 안정적으로 좋은 온도는 42, 3도 정도가 좋습니다. 주황색 버튼과 파란색 버튼으로 누르면서 온도를 맞출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실제 온도로 이 표시가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누르게 되면 나는 42도에 놓고 사용하고 싶다, 설정 온도고요. 지나다 보게 되면 실제 온도, 실제 이 물의 온도가 지금 26도거든요. 점점 오르는 게 보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전기를 계속 사용하면서 물을 데우고 있는 중이니까 이 온도는 올라가게 될 거예요. 봄, 가을철에는 예를 들어서 한 42도 정도까지 가는 시간이 15분 정도 걸리고요.
겨울에는 25분 정도도 걸릴 수 있고 많이 추운 날에는 30분도 걸릴 수가 있어요. 이 물을 데워야 되기 때문에 온도가 천천히 올라갑니다. 지금은 조그만 매트에 연결했기 때문에 온도가 좀 빨리 오른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수동으로 놓고 쓰시게 되고 원하는 온도로 맞춰서 사용하시게 되면 됩니다. 보통 일반 가정에서 쓰는 온수 매트와 거의 유사한 기능일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끄고 싶거나 아니면 다른 모드로 갈 적에는 전원 버튼 한 번 더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취침 모드에서 슬립의 약자인 SL이 적히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32도에서 30도, 그러니까 딱 자기 적당한 온도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안전 인증의 기준이 되는 온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 인증이라는 게 뭐냐면 저온 화상에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해서 너무 온도가 높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32도 정도에 설정을 해놓고 고정으로 32도로 돌아가게끔 만든 게 이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5월달이나 6월달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고 딱 적당한 날씨에 그냥 기분 좋게 잘 때, 아니면은 장마철 같은 때, 그럴 때는 뭐 약간 뽀송뽀송한 감을 느끼면서 이 모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취침 모드는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더 한번 누르면 이렇게 삑 하고 꺼집니다. 물이 지금 안 도는 게 보이시죠? 예, 이렇게 삑까지 꺼지면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자동, 띠디딕 자동, 띠딕 수동, 띡 취침 모드, 삑 꺼짐, 요 순서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 펌프를 저희가 추가로 장착하고 있는데, 이 보조 펌프의 역할은 원래는 이렇게 꺼져 있는 상태, 이 전원선을 연결하지도 않은 상태, 꺼져 있죠? 이 상태에서 물이 들어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 보조 펌프의 전원을 연결을 하면 강제로 물을 순환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즉 여름에 쿨매트로 쓰기 위해서, 아니면은 다른 열원을 받아들여서 사용할 수 있는, 즉 무시동 히터라든가 뭐 기타 난로에 같은데 이제 열을 이용해서 돌리는 방법인데, 단순하게는 물을 순환시키는 기능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이 왜 필요하냐? 사실 온수 매트의 가장 고질병이 물이 순환 안 되는 고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추운데 나가서 자려고 하는데 펌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장나서 안 돌아갔을 경우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 보조 펌프를 추가로 장착해서 돌리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조 펌프는 이렇게 보조 배터리, 핸드폰 충전할 때 많이 쓰는 거죠. 보조 배터리에 USB라는 단자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것과 보통 뭐 핸드폰 충전할 때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 똑같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USB 단자. 여기에다 연결을 하면 작동을 해요. 그러나 이제 이 충전기 보조 배터리는 최신형의 아주 성능이 좋은 배터리들은 안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얘가 보조 배터리가 너무 성능이 좋아져서 차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보조 배터리를 연결해도 되고,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USB 단자가 있을 거예요. 가까이 있는 데서 꽂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공하고 있는 이런 선을 저희가 추가로 제공하는데, 여긴 시거잭이잖아요. 시거잭에다 꽂고, 여기 이건 암놈 순놈인데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12V로도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얘가 힘이 굉장히 세지게 돼서 터질 수도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안전장치를 걸어놨거든요. 여하튼 12V로도 작동이 돌아가고 속도가 엄청 빨리 돌아가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걸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부동액 같이 점성이 있어서 천천히 돌아가거나 점도가 있어가지고 유속이 아주 느린 경우에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체의 펌프 가지고는 부동액을 돌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장치, 이 케이블, USB 12V 케이블과 안 되면은 이런 보조 배터리, 그리고 캠핑카나 이런 뭐 충전기 같은 걸 이용해서 꽂으면 언제든 돌아갈 수 있게끔
한번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잘 보시게 되면 작동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꽂게 되면 저렇게 돌아갑니다. 5V는 출력이 약한 대신에 거의 무소음에 가까울 정도로 천천히 돌고요. 소음도 없고요. 유속도 온수매트 돌리기에는 부족하지 않은 출력을 보이게 됩니다. 단 5V이기 때문에 가끔가다 안 도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가혹하지만 이렇게 툭툭 쳐주시거나 하게 되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물결을 보게 되면 지금 잔잔하게 지금 이렇게 물결이 일고 있죠. 자, 이렇게 해도 돌아갑니다. 보일러는 분명히 꺼져 있는데 이 안에 있는 물을 자기가 강제로 순환시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그러면은 온수매트를 이 상태에서 틀면 안 되는 거냐? 아닙니다. 틀어도 됩니다. 저기 좀 다시 정렬 전원을 연결을 하면 저렇게 불이 들어오죠. 불이 들어오고 스탠바이, 그러니까는 대기 상태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틀면 이 물결이 더 빨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얘도 돌고 얘도 돌기 때문에 두 개 모터가 막 물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눌러보면 저렇게 힘이 세게 돌아갑니다. 평상시 그냥 안아 귀찮다 그러면 이렇게 다 연결해서 이것도 돌리고 이것도 돌려도 아무런 문제는 없고요. 참고로 얘 돌린다고 전기가 많이 먹는 건 절대 아닙니다. 거의 전기를 안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 배터리가 한 8000mAh 정도 되는 배터리인데 하루는 너끈하게 돌아갑니다. 그만큼 전기를 많이 안 먹어요. 이렇게 돌리게 되면 자기 만약 여기 돌아가는 펌프 고장이 나더라도 얘가 강제로 돌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멈추지 않고 온수매트를 쓸 수가 있다. 이 보조 펌프의 개발하는 취지가 그렇습니다. 보관을 하거나 장기간 따로 두실 때 분리를 해야 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온수 보일러는 물이 없지만 뚜껑을 열고 물을 거꾸로 부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물을 빼주신 다음에 이 작업을 할 적에는 바닥에 수건 같은 걸 깔아두셔도 좋고 야외 같으면 뭐 상관이 없겠죠.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요 매트를 분리하는 건데요. 이거는 피팅이라 그래서 원터치 피팅이라 그래서 이렇게 잡아 빼서는 절대 거의 빠지질 않습니다. 이쪽에 있는 실리콘이나 이런 호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잡아 빼면 이게 빠지거든요. 근데 얘는 절대 빠지지 않아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출력이 높은 펌프랑 연결했을 때 너무 밀어대는 힘이 너무 세서 빠질까봐 그러지 않게 해서 이 장치를 둡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콜렛이라는 요 튀어나온 게 있어요.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요. 이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거를 엄지손톱 같은 걸로 눌러주고 빼면 나옵니다. 낄 적에는 그냥 쭉 집어넣으면 돼요. 안 들어갈 때까지 쭉 집어넣고 어지간해서는 빠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 콜렛이라는 것을 살짝 누르고 빼면 빠집니다. 원래 그렇게 작동하라고 만든 겁니다. 요게 그 콜렛이라는 겁니다. 조금씩 움직이게 되거든요. 안에 고무링이 있고 잡아주는 칼날 같은 게 있는데 여기 칼날을 딱 작동하게 만드는 스토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콜렛 이렇게 빠져서 이런 장치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오링이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항상 눌러주고 빼시면 된다. 요거 됐으면 눌러주고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분리하시면 됩니다. 자, 보조 펌프 연결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보조 펌프의 역할은 강제로 물을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USB 단자를 이용해서 전원을 공급받습니다. 이 USB는 5V 전원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C거잭에 개조를 해서 C거잭을 개조해서 이렇게 안놈에 연결해서 12V의 전원을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러한 펌프입니다. 다이어프램 방식이라 그래서
굉장히 힘이 세요. 근데 이제 이 펌프의 단점은 호스가 이렇게 꺾여 있거나 하게 되면 얘가 서버립니다. 그래서 이 호스들이 항상 잘 펴져 있어야 되는 뭐 기본적인 환경이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출수부가 있고 입수부가 있습니다. 옆에서 보시게 되면 출수부는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들어와 있고, 입수부는 바깥에서 닿아 있습니다. 출수부가 안쪽에, 좀 더 안쪽에 있다라는 거. 그 눈이 좋으신 분들은 여기에 뭐 인, 아웃이라고 써 있으니까 보실 수도 있고요. 이 차에는 보일러의 출수부의 연결을 여기서 받아서 물을 이쪽으로 뿜어내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매트하고 보일러하고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일단 보일러를 기울여서 물을 다 뺐다고 가정하고, 밑에 수건 같은 걸 깔아서 젖어도 괜찮은 정도로, 물이 흘러도 괜찮은 정도로 조건을 만드신 다음에 요것들을 제거해 줄 겁니다. 이걸 어떻게 제거를 할까 하냐면, 손톱을 집어넣어서 빼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가장 좋은 건 이런 숟가락, 아니면 숟가락 뒤, 젓가락이 있으면 젓가락도 마찬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숟가락 같은 걸로 여기 틈이 살짝 보일 거예요. 보게 되면 여기 틈이 있는데 이 틈에다 놓고 살짝 제껴주면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빠지게 돼 있고, 그럼 얘도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하늘색의 콜렛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걸 콜렛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걸 눌러야지만 이게 빠져요. 이게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힘을 줘서 빼도 빠지지가 않습니다. 보통 정수기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부품인데 정수기도 들어 올릴 수 있어요. 그만큼 안 빠져요. 근데 요 콜렛을 누르면 이렇게 쑥 빠집니다. 그래서 원터치, 한번 건드려서 뺀다고 그래서 원터치 피팅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나와 있으면 이 콜렛을 살짝 누르고 뽑는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조 펌프를 어떻게 연결하느냐. 아까 여기가 출수부라고 말씀드렸고, 출수부에는 이런 것이 피팅이 달려 있습니다. 입수부가 여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일러에 여기 출수부가 있습니다. 이게 출수부, 입수부거든요. 이 출수부에 여기를 맞추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물을 받아서 얘가 매트로 쭉 보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끼시고,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호스를 드리는데, 만약에 이런 호스가 없으면 굴러다니는 비슷한 호스나 이런 걸 잘라서 쓰셔도 되고요. 정의는 안 되면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던 걸 연결해서 그냥 두 개를 아무렇게 연결해서도 돌아는 갑니다. 물론 모양은 좀 이상해지겠지만 어떻게든 연결만 하면 돌아간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제공한 이런 실리콘 호스를 이렇게 껴줍니다. 이건 크게 어렵지 않죠? 그냥 끼면 되는 거니까요. 이 상태에서 매트를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 건 좌우가 없어요. 그냥 아무렇게 꽂아도 됩니다. 여기를 안 들어갈 때까지 쿡 눌러서 돌리시고, 이론상 1.5cm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걸 언제 재고 있어요. 그냥 딱 돼서 어느 정도 들어가면, 실리콘 호스는 그냥 이렇게 끼면 돼요. 끼는데 잘 안 들어가게 되면 물을 살짝 묻혀서 들어가도 됩니다. 이 상태로 하게 되면 연결이 끝난 겁니다. 잘 보시게 되면 지금 물은 넣지는 않았지만, 보일러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 물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보조 펌프나 아니면 캠핑카에 USB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어요. 여기선 빨간색인데 보통 하얀색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USB가 꽂는 데가 있는데 거기다 꽂으면 이 펌프가 돌아갑니다. 원래는 6V부터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데 5V에도 천천히 돌아가게끔 다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연결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움직이면서 돌아갑니다. 가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거나 오랜만에 사용했을 경우에 멈춰 있을 경우가 있어요. 전기를 연결해도
배터리랑 이런 전원을 연결해도 얘가 안 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이렇게 툭툭 치거나 자극을 주게 되면 그땐 이런 식으로 돌게 돼 있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빨리 도는데요. 물이 있을 경우에는 천천히 돌아갈 겁니다. 물론 이 배터리가 5V, 이게 보통 이제 USB는 5V로 들어가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돌겠지만 12V는 굉장히 빨리 돌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12V 이런 시거잭을 연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걸 열게 되면 굉장히 빨리 돌아가면서 소음도 약간 커질 겁니다. 대신 돌아가는 유속, 물의 흐름은 굉장히 빨라지겠죠? 따라서 얘도 소음이 커질 거고,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12V. 아까 5V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날 겁니다. 소리 자체가 달라요. 물을 집어넣으면 이런 소리는 거의 없어지긴 할 텐데 기포만 없앤다 그러면 거의 무소음에 가까울 겁니다. 그래서 12V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 조건으로 쓰시게 되면 보일러 내부에 펌프가 돌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외부에 보조 펌프에 의해서 물이 강제로 순환되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든 간에 따뜻한 온수를 계속 순환시켜 취침을 할 수 있다는 거. 이상 보조 펌프 연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